자, 그렇습니다. 이제 83번 테마입니다.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 파트는 이제 거기 이제 지분에 관한 어떤 정의 첫 번째 나와 있네요. 74편을 보시면 지분입니다. 지분 비율이죠. 지분이라는 것은 각자의 그 전유 부분에 관한 면적 비율에 따른다. 되겠죠. 그 전유 부분 평수에 따라서 지분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들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죠. 사용은요, 누구나 복도 출입할 수 있죠. 누구나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각 경우 또 수익과 어떤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이지만 그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네요. 보시고 7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용 부분에 관한 공유자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죠?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전유 부분 893이면 이제 거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고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기본 원칙이죠. 근데 공용 부분에 관한 덕실 변경 또 등기도 필요 없이 그냥 사고 팔면 바로 지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전유 부분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76번 중요한 사항이죠.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 통거지 관련 집회에서 3분의 2, 3분의 2의 결로서 결정한다. 맞죠? 원래 원칙은 공용 부분에 관한 통상 집회 결의는 과반수지만 공용 부분에 일반적인 관련 집회 결의는요. 하지만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한 그 결의는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자, 또 대지 사용권 등의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변경은요, 5분의 4, 5분의 4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밑에 보시면 77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변경 사항이라든지 또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을 한다랍니다. 또,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변경은 위에처럼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로 완화된다. 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둘 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와 보존에 관한 행위. 관리는요, 통상 집회 결의에 의합니다. 하지만 보존 행위는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X지만 맞추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보시면 그 수선계획, 장기 수선계획처럼 수선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요, 관리인 수립이 아니고 관리단이 수립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관리단이 수립을 하고, 그리고 관리단이 수선 적립금을 징수 적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79번도 X입니다. 자, 80번 보시면 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업무를 부담하고 이익을 취득한다. 맞는 말이죠. 또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그 채권은요, 그 특별 승계인도 이제 같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뒷부분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또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의해서 이전되어지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중요한 사항도 다 나왔네요. 자, 또 84번도 참 중요하죠. 시험에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시험에 그 출제가 되어집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형성이 딱 되어지면 싫든 좋든요, 전원으로서 관리단이 구성이 되어지고, 또 구분 소유자는요, 관리인을 선임을 한 것은 그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선임을 하여야 한다죠. 그냥 뭐 2, 3명, 4명이면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X로 봐야 됩니다. 관리는요, 구분 소유자일 수도 있고, 구분 소유자 아니고 외부에서 채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이어도 되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기는 2년 안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관리인은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한다 기본 원칙인데, 그것을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다. 그럼 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85번 보십니다.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축물의 관리인의 선임이 되어진 자는요, 선임 신고 관한 신고한다. 선임 신고의 의무는요, 150개도 하겠지만은 50개 이상일 때부터 선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86번 갑니다. 이해관계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을 때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때 임시관리인은 선임되어진 날부터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정식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관련 집회 등을 소집을 해야
된다고. 임시 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되어진 날부터 관리인, 진짜 관리인 선임이 될 때까지로 한다 해서 뒷부분은 맞습니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그래서 관리인 대표권 제한 사항들은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만이 선의의 제3자 등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대표권 제한 사항들은 외부의 공시 확실하게 편말 명판에 이렇게 명쾌히 붙이고 이거 못한다 이렇게 붙이지 않는 한 등기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X가 되겠습니다. 관리인들은 매년 1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죠. 분당 금액 등의 비용 문제는요, 월 1회 보고사항이죠. 월 1회. 그래서 매년 아닙니다. X네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우리 관리인들이 각종 어떤 비용이나 거래 장부를 월별 작성해서 이제 회계연도 종료 5년간 보관하는데 150개 정도 물론이지만 이것도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들이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X네요. 150개 이상. 이건 150개가 되어지면 회계의 감사 등의 업무가 또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보시고요. 390번입니다.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이면은 직전 연도 징수한 관리비, 수선 적립금이 각각 3억 원 이상인 건축물에 또 150개 이상이면서 작년도 관리비라든지 수선 적립금 징수한 금액들이 3억 원 이상인 건축물의 관리인들은요, 회계감사를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 당해년도 3분의 2, 3분의 1가 받지 말자라고 하면 그 해당 년도만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0개 이상 물론 150개 이상 또 이면서 동시에 일정하게 대통령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상 되는 관리비 대통령금이 있는 그 건축물의 관리인에 한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91번입니다. 150개 미만이면서 50개 이상일 때에 보시면 인데도 직장연도 3년 이상 징수한 적립금 등이 1억 원 이상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요, 10분의 1 이상들이 연수로서 요구할 때 감사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하시는데, 10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 이상이다 해서 이거 X네요, X. 어쨌든 390번, 91번 둘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게 또 신설되어서 또 대통령령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꼭 중요하게 체크를 꼭 해두세요. 관리단은요,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아니죠. 둘 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X네요. 두게 되면 관리는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들은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관리위원회, 거기 어딥니까? 관리위원회 결격 사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요. 94번 문제를 또 보시면, 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의 임기는 2년 이하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하죠. 관리위원회 위원들 임기도 2년 이하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도 2년 이하고 관리위원회 위원도 번영의 위원도 2년 이하입니다. 자, 또 관리인들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 맞는 말이죠.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95번 보시면 미피, 피파. 우리가 미피, 피파는 대개다 보시면 결격 사유인데, 근데 관리법의 집합공법의 그 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은요,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피파까지는 미피파. 여기 보시면 있죠? 미피파까지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하나 또 특이한 사항들이 있더라면, 보통 근고이상형 집행 종료 2년까지인데, 이것은 5년까지다라는 부분하고요. 집행 유예기간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끝나고 추가 2년까지 추가된다는 거하고요. 벌금 100만원 받고 5년까지다라는 부분하고, 또 분담금 3개월 연속 지납했다. 이런 부분들 딱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다시 본문을 딱 오시면 위원회 번영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거나 관리위원들 5분의 1 이상의 청구, 또 관리인이 청구할 때 소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관리단에서의 의사결정은 서면 대리역을 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 대리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X네요. 또 399번입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축물의 관리인들은요, 시도지사도 시군구청장이 일정한 상황 법정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보시고요.
자, 규약이나 집회 부분 딱 봅니다. 규약 거. 이 표준 규약 딱 보면 대부분 다 시도지사가 마련하죠. 근데 보시면은요, 표준 규약은 시도지사인데, 있는데 이 법은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법무부 장관이 표준 규약을 마련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법률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집합 건물에서의 표준 규약은 법무부 장관이 마련을 해서 이것을 고시하면 시도지사가 요 지역별로 표준 규약을 또 마련해서 보급한다랍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적인 표준 규약은 법무부 장관이고 해당 시도별로 요 표준 규약을 참고해서 서울시 표준 규약에도 따로 서울시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국토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요 기억을 꼭 해주세요. 우리 그 집합권에서 표준 규약은 법무부 장관이 표준 규약을 정하면 시도별로 서울시, 경기도 표준 규약 따로 시도별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 관련 집회에서 하는데 4343이다 해서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자, 규약은 관리인이나 구분 소유자나 또 그들 대리인으로서 건물에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보관한다. 이 지문 시험에 나왔었죠. 해서 맞는 말입니다. 관리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사무 보고하죠. 그래서 회계 종료 3개월 전에 정기 관련 집회 소집해서 사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관리인들은 필요할 때 또 임시 관련 집회 소집을 할 수 있죠. 있고 또 구분 소유자의 10분의 1 아닙니다.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보시면 또 임시 집회를 또 소집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밑에 405번 보시면요. 소집 청구하면은 2주일 이내 날을 집회일로 하여서 일주일 이내에 소집을 청구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집 청구를 함에도 불구하고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구분 소유자,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요. 시군구청장이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 집회를 소집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지 시군구청의 허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400번입니다. 관련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한다가 기본 원칙이죠. 근데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서 소집을 하면서 절차도 생략을 하고 결의 내용도 제한받지 않는다. 라는 부분 다 아시죠? 보시고요. 각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공용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해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익도 부담하고 수익도 이제 취하고 이익이나 수익 취하고 이제 비용 부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의결권도 이제 우리가 구분 소유자 수 뒤에 의결권 할 때 의결권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또 공유 그 지분 한 지분에 공유자가 있다. 그럼 의결권 행사할 한 명을 또 따로 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통상적인 집회결의 408번이죠. 뭐 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반수의 의결하고 관련 집회는 서면 전자투표 대리역일 할 수가 있다라죠. 딱 맞는 말이죠. 자, 또 보시면은요. 그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4분의 3 되어 있죠. 4분의 3. 4분의 3 이상이 서면 의결, 전자투표 등에서 이미 합의가 딱 되었다. 그럼 전체 집회 결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409번 쓰고요. 자, 이것도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죠. 결의가 대해서 법령 위반 등이다. 판단 딱 되어지면요. 그 집회 결의 한 날부터 6개월, 결의 또 보시면 결의 한 날부터 1년 요 안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죠. 그래서 한 날부터 90일이 아니고 한 날부터 6개월 또는 결의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들은요, 전체가 한 명을 딱 정해서 한 30명이 이렇게 위임권을 줘가지고 대리의결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뜹니다. 자, 공동생활에 반하는 행위 한 실행분이 딱 보인다라고 할 때 각 구분 소유자 관리인들이나 또 그 대표들이 가서 조용하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할 때는 통상 집회결의 즉 과반수에서야 행위 중지 명령 등에 받아올 수 있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해도 더 계속적으로 이 불량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용 금지를 또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할 때는 4분의 3, 4.3의 동의 필요합니다. 또 하면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라고 할 때요, 이 사람 강제로 그 집을 팔게 하기 위해서 이 경매에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4.3, 4.3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 따라서 재판이 확정이 딱 되어지면요, 이 6개월 안에 경매 신청을 한다. 6개월, 3개월 아닙니다. X네요. 이 경우에 해당 그 물량 한 구분 소유자는 경락인이 될 수 없다 해서 이거 뒷부분 맞죠?
자, 16번입니다. 점이자 세입자가 물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때는 보시면은요, 이 계약의 해지 등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만료도 안 되면요, 있는데, 요 결의 청구할 때도 보시면요, 4343의 동의 필요하죠. 저기 보시고요. 자, 집합 건물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5분의 4, 5분의 4의 초다수의 결의 필요하죠.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은요,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면 공용 부분, 중량 부분의 변경, 5분의 4, 5분의 4인데, 콘도미니엄의 중량 부분 변경은 3분의 2, 3분의 2 바로 그 내용과 같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요 반대 한자에 대해서 이 지체 없이 참가 여부를 서면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겠다 또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요, 또 추가 2개월 안에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번 19번 묶어서 봐야 되는데 18번 보시면요, 답변이 없으면 참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 해서 X가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매도 청구가 되어서 공탁이 딱 되어지면요, 이제 바로 나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갈 곳을 또 찾아야 나갈 건데, 그래서 1년까지 범위 안에서 명도 기간을 조금 더 시간을 허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명도 한 시간 조금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나갔는데 재건축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되어도 이 재건축을 위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팔고 나가신 분이 다시 6개월 안에 재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맞는 말이고요. 건물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공용법을 멸실이 딱 되어지면 각 후보원 소유자 누구나 멸실복구해서 비용 청구할 수 있지만 2분의 1 초과해서 멸실 딱 되어지면요, 이거 재건축 같은 식으로 복구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소방기관법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